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그 새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이제 키워서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안 겪었겠어요.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시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굉장히 아리따운 분이 한 분 나와 계시죠? 감사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시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령돌맘님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엄마표 영어 굉장히 힘들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알고 있어요. 저희 즐거운 초등영어에 오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그 대표주자이신 인플루언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령돌맘입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시작하고 진행한 지가 15년 차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큰아이들 이제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저 이제 늦게 태어난 막둥이까지 셋을 모두 다 엄마표 영어로 키우고 있는데 이미 큰아이는 다 어른이 됐어요. 네. 이미 아니, 성인.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막둥이. 저랑 나이가 같으신데 그 첫째가 지금 이미 대학생이죠. 네. 그리고 둘째가 이제 대학생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졸업을 이제 해서. 고등학교를 곧 졸업을 할 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좀 차이가 나죠. 네. 4학년. 네. 저희 둘째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엄마표 영화를 지금 15년? 네, 그렇죠. 네, 해오셨는데 그럼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요즘에 막 이렇게 엄마표를 막 시작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따라서 하신 분들의 후발주자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애가 셋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한 명을 잘 키우는 건 쉬운데 세 명 다 이제 엄마표로 이끌어 주시는 것 자체가 좀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뭐 영어를 잘 하게끔 해야 되겠다. 영어를 뭐 수능 1등급을 막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 막 영어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면 아마 새 아이를 다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영어를 애한테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없이 그냥 영어를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책 읽어주거나 영상 같이 보거나 그쵸. 놀아주거나 네. 였잖아요. 결과를 크게 바라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엄마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와닿는 게 그 과정을 즐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요즘의 어머님들은, 젊은 어머님들이 사실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엄마표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표를 좀 과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실패를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사실 한둘 손에 꼽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엄마표라는 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엄마표를 하느냐, 학원을 보내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절대 네. 아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학원에 안 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필요하면 당연히 보내야죠. 그렇죠. 내가 감당할 네네. 수 없는 부분이라면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표를 이렇게 아이랑 함께 해나간다. 그냥 그 과정을 즐긴다는 의미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도 이런 부분을 원하네. 그럼 진짜 하나씩 가면 좋은데 그렇죠. 엄마표 영어로 뭔가를 내가 이 목표치까지 가야 돼. 근데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엄마표는 내가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스탑하고 난 학원으로 돌릴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엄마표 했던 그간의 수고로움이 사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하는 거고 집안에서 영어라는 거는 사실 환경이 맞아요.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노출 열심히 해주고 근데 학원에 보내더라도 영어 본인 아이한테 직접 인풋되는 양은 사실 엄청 맞아요. 양이 적거든요. 내가 2시간 가 있는다고 해서 그 2시간이 온전히 아예 노출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편안하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같이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표 영어는 엄마표 영어인 거고 학원은 학원표고 엄마표 영어는 할 거면 학원 안 보내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생겨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례를 보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해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원서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 문제집을 풀 때 국어책은 그러면 안 읽어도 되나요? 이지용이랑 똑같은 거라서. 저 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어떤 학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이제 엄마표 진행하신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면 이게 막 제의식이 느껴지고 그러시나 봐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하시면 그래도 엄마표를 지속하시면서 이제 뭐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 사실 라이팅 같은 거 좀 어렵죠. 봐주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하셔도 되고, 또 우리 말하기 아웃풋이 나오면 화상 영어로 좀 활용하신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를 셋 다 이렇게 엄마표로 키우셨는데, 그러면 아이들마다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었어요? 정말 한 뱃속에서 왔잖아요. 근데 정말 어찌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혀 다른 건지 진짜 새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보고 계시겠지만 네네. 제 마음에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네.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 식성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학습적인 태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리고 아이가 강점이 있는 부분 혹은 약점이 있는 부분이 정말 달라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자에 되게 밝고 되게 논리적인 애예요. 얘는 이게 감정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네. 근데 둘째는 놀리고 뭐가 없어요. 얘는 그냥 감정에 충실한 아이예요.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자에는 별 관심 없고 듣고 그 소리가 재밌으면 따라 말하고, 그러니까 청각형 아이. 네네네. 그런 아이. 근데 오히려 영상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는 그럼 두 아이를 경험했으니까 셋째는 되게 수월하게 키울 것 같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셋째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새로운 그냥 외계 새로운 생명체예요. 인간이요. 정말. 얘는 도대체 경험의 둘이 있기 때문에 전 되게 수월할 줄 알았거든요. 얘는 정말 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청각형인 것 같다가 시각형인 것 같다가 되게 문자에 강한 아이인 것 같다가 또 논리적인 아이인 것 같다가 너무 엉뚱한 것 같다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아이는. 지금 4학년이죠?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아이가 다른 행동이나 다른 행태를 보일 때마다 엄마가 좀 잘 파악을 하고 따라가 주시는 게 이 엄마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맞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새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이제 키워서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안 겪었겠어요.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시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저는 큰 아이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정말 뼈 아프게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를 좀 편안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큰 아이 덕분이거든요. 큰 아이가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는 엄마표 영어 되게 편안한 환경에 재미나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문자가 빨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읽기를 너무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딸에는 잘하면 그냥 잘하는 대로 좋아해주면 그쵸. 되는데 맞아요. 더 잘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리딩 레벨이 되게 목숨 걸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전업맘이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일찍 결혼했잖아요. 저는 일단 친구들 직장생활 화려하게 하는데 저는 내보일 게 너무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아이한테 나의 모든 걸 투영했던 거야. 그래서 아이의 레벨이 곧 나의 레벨이다. 막 이러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인데 읽을 줄 아니까 계속 레벨을 높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자체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둘째 아이는 아까처럼 청각형 아이다. 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읽지는 못하는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표 영어에서 사실 도드러지게 눈에 맞아요. 띄는 아이는 말 잘하는 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제 그거를 또 컴플렉스를 그 아. 아이한테 또 투영을 하는 거죠. 이제 큰 아이가 너무 잘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리딩이. 그쵸. 그런데 저는 이제는 둘째 때문에 말하기 아프시 좋으니까 큰 아이한테 말하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점인 거죠. 얘한테는 완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동생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도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강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의 특정 그러니까 장점인 부분들을 좀 살려주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엄마 딴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우려고 네, 아이한테 네, 강요를 네. 하다 그쵸. 보니까 큰 아이는 영어를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싫어하기 시작하더니 중간에 텀이 되게 길었고 5학년 때까지 5학년 때는 폭발한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서. 그래서 엄마표 영어 자체 하기 싫다고. 근데 다행히 그때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미안한 부분이 갑자기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영어라는 걸. 그래서 그때 아예 영어 1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아이가 좋아하는 강점 이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하시고 단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걸 충분히 그러네요.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음. 그러면 그 약점도 본인이 알아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너무 몰랐어요. 맞아요. 음. 일단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첫째한테는 좀 그게 쉽지 않은 진쌤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네, 그럼요. 네, 그쵸. 첫째한테는 사실 엄마가 바라는 게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첫째 아이한테는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쵸.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둘째한테는 사랑을 많이 주면서 돈과 사랑이군요. 네, 편안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첫째한테는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게 엄마들이 이렇게 조금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는 이제 아이가 하나거나 그 다음에 첫째여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2부에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2부도 좀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영돌맘님 같은 경우에는 새 아이를 키우시기도 하셨지만 영어 도서관 같은 거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본 케이스세요.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한 이유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